그래서 거의 집 밖에 한 달 가까이 안 나오면서 진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연애나 결혼은 장남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20대를 다 가족들한테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요즘에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거 다 오빠 때문인 거 알지? 나 어릴 때부터 오빠가 항상 나한테 하던 말 있잖아. 집에 널브러져 있는 제 스스로가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 같더라고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 엄청난 동안 페이스라서 믿기지 않겠지만 81년생으로 올해 43살이 된 이동욱. 그는 요즘 들어 유독 혼자가 편하다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연애나 결혼은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시간과 공간을 나눴을 때 오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작품 활동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 있고. 오빠, 응? 평소에 뭐해? 평소에는 진짜 뭐 안 해. 거의 그래? 집에만 있어. 사실 이동욱은 원래 이렇게 혼자 있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혼자가 편하다는 느낌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정말 그럴 만한 사연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과거 장남으로서 경제력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항상 뒷받침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 내면의 꿈이 있었다고 하죠. 가족들한테 다 좀 이렇게 잔소리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20대를 다 가족들한테 갑자기 좀 힘들어진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갖는 사람은 이제 저니까요. 그래서 그는 특히 자신의 여동생에게 엄청 헌신하는 오빠였다고 하죠. 동생에 대한 안쓰러움, 애틋함,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좀 많아서 동생이 정말로 막 뛰어나와서 오빠 이러면서 달려와서 이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항상 동생이 저를 기다렸어요.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요즘에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거 다 오빠 때문인 거 알지? 나 어릴 때부터 오빠가 항상 나한테 하던 말 있잖아. 네 뒤에 오빠가 있다. 진짜 그 말이 항상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이렇게 장남의 책임감으로 가족에게 헌신하던 삶을 살던 이동욱은 여동생을 시집 보낸 뒤로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는 나나 가족들 신경 쓰느라고 하고 싶은 걸 그렇게 많이 못하면서 산 것 같아. 더 이상 나랑 가족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빠도 오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시집간다는 딱 얘기 들었을 때 오빠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후련했어요. 동생 말처럼 이제는 좀 뭔가 내 삶을, 내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동욱은 점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일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동욱은 이런 집안일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해지고 정돈되고 이런 게 기분이 좋아져서 쉬는 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그냥 아주 일상스러운 것들이 저한테는 요즘에 소확행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건 빨래. 저 되게 잘해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침구 정리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고. 날 잡고 빨래하면 하루 종일 빨래만 해요. 만약에 결혼을 해도 저는 다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집에만 자주 있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동욱은 집에 혼자 지내는 시간을 결코 비생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은 정말 매일 빼놓지 않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뭘 하나를 해야겠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저는 유일하게 하는 게 운동입니다. 유독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특히 운동에 가장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았죠. 몸만큼 정직한 게 없잖아요. 다른 거는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좋고 청소가 좋고 그런 거죠. 말한 대로 그런 성취감도 좀 생기고. 운동을 왜 하냐면 나태해지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몸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군가하고 얽혀 있잖아요. 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 몸을 가꾸고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하는 거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다만 이동욱은 너무 혼자만 지내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땐 계속 혼자만 있을 게 아니라 꼭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죠. 집에 널브러져 있는 제 스스로가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 같더라고요.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있는 느낌? 근데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네. 저도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집 밖에 한 달 가까이 안 나오면서 진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결국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 전화가 와서 야 우리 영화 보게 나와. 혹은 뭐 집 앞에 찾아와서 뭐 밤에 야 소주 한 잔 마시자. 이런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아 요새 혼자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형 만나고 애들하고 좀 이렇게 막 수다 떨고 하면은 리프레시 될 것 같아서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 꽁꽁 싸매고 혼자 막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끙끙거리고 이랬는데 얘기를 하고 털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즘 훨씬 나아요. 느끼고 훨씬 있어요. 나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답을 얻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건 아니라 아니죠. 예. 사실 그 답은 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느낌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눈물을 참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함께 나눠도 됩니다. 혼자 너무 다 안고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혼자 지내길 좋아한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이동욱.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홀로서기가 된 사람들은 더욱 여유를 가지고 타인과 보다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와닿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직업이다. 끊임없이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직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의 성공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보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계죠.